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수 기말고사 2차 시험이죠. 대수 2차 시험 분석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제이세듀 이현우 강사고요. 2학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대수 시험 잘 보셨나요? 네. 문제가 조금 중간에 이어서 역시나 만만치 않고 분석 영상을 한번 찍고, 대수는 이제 지금 5등급제 고교점제 시대에서는 1학기로 끝이에요. 대수를 다음에 만나시려면 수능 때 만나시거나, 일부 학교들은 조금 특별하게 2학기 과정에 집어넣는 학교들도 있던데, 그거는 여기 때문에 이제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수능 때문에 얘를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아직 우리 과제가 남았죠. 끝났는데 어떻게 이걸 끝내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분석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원고 시험은 마지막 날, 마지막 교시였어요. 그쵸? 그래서 긴장을 끝까지 풀 수가 없었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수학의 텀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객관식으로 22나, 대수는 중간, 기말 모두 다 객관식으로만 나왔는데 2학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학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혹시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와보고는 원래 1학기 부교재가 달랐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미리 준비하는 걸 좀 방지하고자 2학기 때는 저는 새로운 부교재도 들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부교재 센수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센수학 기본적인 문제들보다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었는데, 역시나 문제 자체도 시스템에 중점을 좀 둔 문제들이 많았고, 센수학 시스템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과정은 3개였죠. 삼각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수열하고 등차등비 수열, 시그마, 그리고 마지막이 수학적 귀납법, 귀납적 정의, 이렇게 3가지로 분리를 했고요. 등차등비 시그마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쪽이 문제가 좀 많아요. 14문항.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면 반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쪽은 시그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라서 시그마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보시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시험은 어떤 특징인가? 중간은 어떻게 다른가? 또는 이번 시험만의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용어로, 키워드로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 계산 지양이에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지역적 계산을 좀 피하려고 했다. 대신에 계산이 피해지면 어떤 게 들어올 것이냐? 핵심 개념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지가 문제에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산은 안 나오는구나. 아닙니다. 저 원리적 이해에 도달하려면 계산 역시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려면 계산 연습으로 자존감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계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수학 공부하는 걸 소홀히 하면서 어려운 거 할 수는 없고,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려운 걸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암기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문제를 잘 외우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 계산부터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그 이상을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매분항 지역적 계산에 공식에서 푸는 거 말고 소재가 다양하죠. 7번, 14번, 16번 같은 문제들이 소재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 교과서 수준에 있는 증명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교과서 증명들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 본질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 제대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또한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지문이 긴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유효했다.
계속 지문이 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난도 문항의 중킬러, 킬러급 문항 배치 변별력 확보. 요거는 중간하고 똑같습니다. 난이도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시험이라는 게 무난한 문제부터 출발해서 서서히 아이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아이들을 변별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이의 변별이 충분히 되고 꼭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변별이 됩니다. 그리고 와보고 정도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점수 배출도 조금 다르게 해서 아이들 등급을 가릴 수 있고 대신 시험이 끝나면 대수학 방법이 좀 할만하구나. 나 이거 수능에서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심어줘도 되는데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특히나 후반부에는요 거의 그냥 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의고사에 관한 고난도 문제들 모의고사가 쌤수학 시스템으로 쌤수학 시스템이 구겨지니까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뭐 유행하는 핫한 애들 있죠. 단어간 연계문제라든가 어떤 그 단어를 피상적으로 유형별로 잡는 게 아니라 유형들 몇 개를 섞어가지고 문제 또는 타 단원에서 문제를 끌고 와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세 번째 특징은 삼각함수 활용이랑 도형의 수열. 삼각함수 활용이면 그림이죠. 기하죠, 기하. 그 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는 계산이죠. 근데 이 계산도 등비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활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수열을 바꿀 수 있고 이들을 활용한 문제들, 기하학적인 개념들이 쓰는 문제들, 직관적인 풀이한 문제들, 나 그림은 좀 약한데 그림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삼각함수 활용 때문에 그림을 연습을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유형이 아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발 더 나가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형 해석력을 수열 단어라고 연결했다. 이거면 수능형입니다. 지금 수능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았을까. 장단점을 두 가지씩 뽑았어요. 장점 두 개, 아쉬운 점 두 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을 평가해봐라. 이 시험 최고의 장점은 수능을 대비하고 모의고사 대비에 굉장히 트렌디한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 트렌디하다. 요거 대비하면 정시, 수능, 모의고사 대비 가능하다. 대비한다면 따라서 요거는 잘 갖고 계셨다가 중간기간 잘 갖고 계셨다가 이젠 내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용도로 복습하실 때 이미 한번 검증된 문제니까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능 직결형 시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학기에도 수능 직결형 시험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능 직결형 시험이었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이건 상위권 변별력을 봤습니다. 조금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하위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상위권 변별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중간이 비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점수 잘 받는 친구 1코스는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점수가 아래쪽으로 갈 테니까 점수 폭이 커져요. 평균만 보실 게 아닌 표준 편차 같은 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대학에서 배수라는 방법을 확인해 보실 때 표준 편차도 확인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굳이 이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트렌디하고 두 번째 상위권 변별력으로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나 수능 준비를 하실 때 킬러 문항을 대비할 때는 어떤 게 킬러입니까? 이런 게 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왔습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를 말하기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탁구 반대겠죠?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느낌입니다. 좀 가혹하고 좌절하고 수학을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겁이 엄청 나게끔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보고요. 솔직히 이러면은 이제 좀 의욕이 안 생겨요.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냥 찍는 데도 잘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정리하면 쉬어가는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소위 말해. 쉬어가는 문제를 넣어도 변별이 충분히 될 텐데 이걸 넣지 못하고
시중일관 좀 어려운 느낌. 물론 출제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객관식 22문제라고 기억하시죠? 서술형이 없어서 조금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여차저차 한번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 수준이 그렇게 변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없는 문제라 해서 쉽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시간도 굉장히 모자랐을 거다. 그래서 아까 계산하고 좀 렉이 당했어요. 계산력이나 간단한 문제들은 좀 가볍게 처리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면서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키워드는 타임 어택이라고 얘기했어요. 늘 와보고 시험은 시간이 모자랐지만 요 객관식이라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과 함께 그럼 이제 2학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변변하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안 변해요. 두 번째, 학생이 변하지 않아요. 미적분일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따라서 미적분일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미적분일은 기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공부를 개념으로 해야 해요. 미분이니까. 따라서 지금과 오늘 이번에 분석하는 이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시각적, 기하학적 의미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출제자께서 학교쌤이 어떤 문제들을 선호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기 싫다, 안 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풀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책에서 어떤 문제들이 선별해 내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분일은 세수학 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조금 도전적인, 실험적인 책을 쓸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번 여름방학에는 중심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계산과 개념을 필요로 한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푸시지 마시고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수투라고 하죠. 미적분일을 생각보다 좀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출제 경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1회도 이번에 하신다면 중간고사 대비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따라서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그렇죠. 수능에도 나오는 법이고 오히려 우리 변별력 있는 이런 시험을 잘 이용만 한다면 수능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좀 짓고요. 네, 분석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직접 노출 때 찍어줬는데 적중 많이 했는데 왜 아이들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